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많이 꺼내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에너지 패권이나 뭐 중국이나 관세나 뭐 이런 주제는 뭐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고,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주제는 바로 좌파 판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영상에서도 전달을 해드리긴 했는데, 공화당 판사는 어떤 식으로 판결할지 예측이 불가능한데 왜 저쪽에 있는 판사들은 무슨 예측을 할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향을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게 맞아요. 몰라야 되는 게 맞고 예측 불가능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쪽에 있는 판사들의 예측이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미국의 상황과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일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정말 많이 했고, 그 행정명령을 실제로 이제 수행이 되고 정부 측에서 이제 명령을 하고 실제로 정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판사들의 법원에서의 승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행정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판사들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막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어제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좀 길어서 그냥 앞에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레디컬 레프트라고 해요. 급진 좌파 판사들의 불법적인 전국적 가처분 명령은 우리나라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루나틱스라고 해서 좀 이렇게 미친 사람들, 이렇게 좀 의역을 할게요. 미친 사람들이며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결정과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은 끝없이 미국을 수색하며 발견하자마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법을 준수하는 정부 기관은 이러한 명령을 뒤집을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판사들은 8천만 표를 얻지 않고도 대통령의 권한을 맡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위험 없이 모든 이점을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은 그러한 유형의 범죄자를 본국이나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급진적이고 매우 당파적인 판사들이 정의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런 높은 포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전국적인 가처분 명령을 중단하세요. 로버츠 판사와 미국 대법원이 이 독성이 강하고 전례 없는 상황을 즉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글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매우 우리나라랑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하나 시시건건 이렇게 좀 태클을 걸면서 중요한 결정들은 다 뒤집으려고 하고 지금 이러는 법원에, 미국 법원의 이런 모습을 봅니다. 미국은 또 연방 국가다 보니까 그 주마다 법도 다르고요. 좀 주마다 좀 힘이 셉니다. 중앙정부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 그리고 우파 측 인사들이 좀 불만을 제기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나라 이 사법부도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면요, 사실 뭐 고치실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여러분 어찌 보면 앞순위에 있는 게 바로 사법부죠. 사법부와 그리고 경찰 조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요즘 들고요. 뭐 제가 헌법재판소 앞도 매일 나가지만 매일매일 분위기가 다르고 또 어떤 식으로 좀 뭔가 좀 불공정한 그런 사례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좀 윤석열 대통령님 먼저 돌아오고 나서 좀 해결을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이런 문제는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힘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법부와 이 내부 이쪽에는 좀 진짜 좀 면밀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 그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된, 우리 갤러리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가져왔어요. 이제 우파와 좌파가 이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토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비유죠. 토론을 했는데 우파는 논리로 이제 좌파를 두드려 패버렸고 공부 좀 더 하고 오라고 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간 좌파는 우파를 논리로 이기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지만 공부를 다 한 좌파는 돌아올 수 없었다.
보수 우파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이 글이 이 짧은 글인데요, 이 텍스트밖에 없는 글인데 굉장히 많은 추천을 받고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공감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제가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제가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더 화가 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칭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뭐 물론 중도가 실제로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중도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대통령이 왜 여기 이런 결단을 했는지 전혀 찾아보지 않고, 지금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밖에 나오고 이렇게 도로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어제도 여러분 제가 강남역이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면서 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길거리를 지나가고, 물론 그 사람들의 일상 너무나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진을 하고 또는 이렇게 1인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에서 좀 굉장히 좀 현타도 오는 상황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중도 타령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은 아직도 중도 타령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만 몸을 사리고, 물론 명분은 그겁니다. 실제 속마음은 모르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행태를 볼 때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다. 물론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반쪽으로 막 갈라져서 이제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건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이 돼야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정치 무관심층을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깨우려고 해서, 물론 많이 깨워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2030들이 일어섰고, 많은 대통령 그 지지율 올리는 데 있어서 2030들이 견인을 하고 지지를 해줬는데, 2030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좀 무관심했던 사람들, 아니면 너무나 무책임하게 뭐 그래도 계엄은 좀 무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앵무새 플러스, 앵무새가 똑같은 말 하는 걸 이게 앵무새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계엄은 좀, 맨날 이런 말, 그래도 계엄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전에 이유도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타겟에 두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라면 답이 있을까 싶어요. 답이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우리가 그럼에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겠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니까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가장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꼭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찌 보면 이번 한 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정도로, 여러분,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느낌이 오시죠?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당장 내일 10시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고요. 많은 이제 전문가들, 저희 우파 측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여러 가지 흠결이 있다,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도 이거는 무리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탄핵도 무리였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아무튼 저는 돌아오시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강력하게 원하고요. 당장 월요일부터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고요. 이벤트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러한 그 중요한 일정들이 있고요. 또 수요일, 여러분, 수요일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해요. 수요일은 그 이재명의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오후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못 찾겠네요. 그래서 오후쯤에 나온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속 취소로 이제 판을 뒤집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불안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석방이 되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판이 뒤집힐 수도 있는 게 여러분 26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수 없고, 지금 한덕수 대행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각이나 가까이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재명 2심에 대해서는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위증교사 1심 때 그때도 낮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유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유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무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싸움입니다. 모르는 싸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죄가 나오기를 정말 바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할 수 없고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 네, 라는 이런 내용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왜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 다음 주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번 주도 그랬고요. 저저번 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가 더 유력하다라는 건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대행 결과 나오고요. 이재명 2심 결과가 나오는 날이 그 수요일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수요일 날 선고 날짜를 이제 금요일로 하겠다라고 해서 금요일 날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3월 28일을 넘어가게 돼버리면 이제 4월로 넘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진짜로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헌법재판관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히 내란이 뭐 어쩌고 뭐 의결 종족수가 어쩌고 막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딜레마에 대해서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저는요, 저쪽에서요, 계속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고, 막 최상목 대행 탄핵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거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쪽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민주당 사이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정황이 있고요. 저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을 과연 대표로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로서 계속해서 밀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 비명계를 주축으로 해서 내각제 개헌 세력이죠. 김경수, 김부겸, 또 누구죠? 김동연, 이런 식으로 해서 임종석, 이런 찐 친문 이런 데는 당연하고요. 계속해서 이 이재명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 26일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26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이재명의 입지가 완전히 위로 쭉 올라가거나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앞에 엄중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의아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최상목 대행을 왜 탄핵했냐? 물론 명목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지난 영상인가요? 요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 항목까지는 그냥 마흔역 임명 안 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게 과연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할 이유가 되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하는 그들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나 왜 이들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을까? 그 날을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요, 최상목 대행 탄핵한다고 했어요. 발표했어요. 마흔역 임명 안 하니까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 날에 한덕수 대행의 선고일이 잡혀버렸어요.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완전히 그 스텝이 다 꼬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을 계속해서 탄핵할 거냐, 탄핵 안 할 거냐의 문제는 정말 어찌 보면 이들도 딜레마에 빠진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기를 조율하면서 그냥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밀어붙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지도부에 일임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과연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인 사람은 누군가? 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견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재명 본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정설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최상목 대행한테 이제 몸 조심해라 이런 실언까지도 하고, 가끔 이제 속마음이 나오시는 분이긴 한데, 분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속마음이 나오는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
최상목 대행을 이제 이재명이 주축으로 해서 탄핵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데 과연 이재명은 최상목을 탄핵시키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속마음까지 들어가 보면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최상목을 탄핵하는 게 마흔역을 임명 안 한다고 해서 탄핵을 하는 게, 왜냐면 지금 한덕수 총리 선고 날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나왔으면 저는 이재명의 그 주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덕수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을 탄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재명이 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했느냐.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물론 원내대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박찬대 그리고 김용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재명이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이 지도부와 말을 맞추고는 있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볼 때는 모른다는 거죠. 박찬대 같은 경우는요, 최상목 대행을 썩은 감자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까지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소신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됐고 내란 동조를 넘어서 헌법 위배 사항이 이렇게 많은 사람임에도 기재부 장관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이 어려운 시기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맡겨놨는데 썩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감자 가만히 해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최상목 대행을 썩은 감자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썩은 감자면요, 본인들은 정말 이게 비유를 더 심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어떤 비유를 할 수 있을지. 자,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재명을 생각할까? 이재명의 안위와 그 대선, 이재명을 정말 미루 대선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본심은 맞을까? 라는 거에서는 여러분 사실 물음표가 듭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항상 조금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용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박찬대, 김용민, 물론 원내대표 그 지도부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이재명은요, 지금 본인이 민주당을 꽉 잡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이나 겉에서는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거의 시한부급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한부인데, 박찬대, 김용민 뭐 이런 민주당 내부의 지도부들이 이 시한부에 달라붙어서 그 명을 지지하면서 썩은 동아줄을 잡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가 딱 100%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26일 날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신 분도 있고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딱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3월 26일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날 여러분 그 건국전쟁 있잖아요. 건국전쟁 그 영화, 네, 건국전쟁 1이 이제 개봉을 했고 이제 2가 여러분 어느새 또 개봉을 하는데요, 그게 또 3월 26일 날 개봉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3월 26일 날 여러분 그때부터 해서 물론 그 날은 못 볼 것 같아요. 그 날부터 이제 우리 윤 대통령님 선고 있는 날까지는 좀 바빠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영화 볼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무튼 간에 종료하기 전까지는 제가 꼭 봅니다. 꼭 보고, 우리 건국전쟁 같은 경우는 그 4.3 사건을 좀 위주로 많이 다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봐주시고요. 감독 김덕영 감독도 똑같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개봉 날짜가요, 그 우리 이승만 국부 대통령님의 그 탄생하신 지 이제 150주년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님이 출생이요 1875년 3월 26일입니다. 그리고 1965년 이제 향년 90세를 이제 그때까지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승만 대통령의 150주년 날 건국전쟁 2가 개봉하고 이재명 2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져가시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민주당 내부는 좀 심각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웬만하면 이제 좀 라이브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더
더 헌재 앞에 집중할 것 같은데 계속 쪼일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인용을 대비해서 쪼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요.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도 그 헌재 앞은 계속해서 쪼이고 우리가 못 들어가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부딪히기보다는 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채널 운영하고 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하단 마지막으로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